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오후 2시 10분쯤 통상적으로 진행이 됐는데 오늘은 조금 더 늦춰져서 2시 20분쯤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브리핑이 시작되면 현장을 연결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뉴스 가운데는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매일 오전에 대국민 브리핑을 담당했었는데 확진자와 함께 회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방적 차원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이런 뉴스가 오늘 오전 중에 들어왔습니다. 김강립 차관의 상황은 어떤 건지, 검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인지 브리핑 통해서 국민들에게 직접 설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현재의 경제 상황을 미중유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비상시국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 경제 주체들을 모두 만나서 경제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어떠한 방안이 효율적인 것인지 의견을 모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 진작책을 담은 20조 원 규모의 민생경제 종합대책에 더해 11조 7천억 원의 규모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문제는 우리만 잘 극복한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속한 집행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이 즉시에 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전례에 얽매이지 않고 글로벌 경제 충격에 대응하면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선제적이고 과감하며 충분한 대책들을 추가로 이어나가고 금융시장의 안정에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방역이 최선의 경제 대책이라는 생각으로 감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고 경제를 지켜나가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방역과 경제 이 두 개를 축으로 해서 앞으로 전국을 운영해 나가겠다, 국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 수건대 개공교수, 장혜찬 시사평론가, SBS 민성기 논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민성기 위원.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비상경제회의를 또 직접 주재한다죠? 네,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원탁회의라는 게 열렸죠. 원탁회의라는 거는 경제 주체들, 특히 대표급 인사들을 총망라해서 경제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기탄 없이 듣는 자리입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위기가 상당히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경제 주체들이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위기 극복의 주역이 돼달라,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경제장관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 예, 노동계까지 함께 참여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는지 그 부분에 대한 브리핑은 아직 없었죠? 아직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회는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이 가운데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한 예산 1조 원 더 늘리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거죠? 핵심이 그렇게 잡힌 거죠? 이미 통과가 된 거죠. 예. 1조 원 정도 늘린다는 데는 여야가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대구 지방이 방역도 문제지만 특히 소상공인 그리고 택시 관련 사업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워낙 타격이 크기 때문에 대구 지역에 아주 집중적으로 그리고 속도감 있게 그 돈을 풀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의 이견이 없었습니다. 추경 예산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당정청이 오늘 아침에 또 모였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이 필요한 것 아니냐. 2차 추경 예산안과 관련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은 재난기본소득, 김경수 경남지사가 제안했던 아이디어 아닙니까? 이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해서도 오늘 당정청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 재난기본소득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으나 추경에는 그것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당과 정부는 신속히 추가 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겠습니다. 피해 업종이 위기를 맞기 전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 단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정도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예, 그것은 아직 예측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렇게 빨리 본격화될까 싶습니다. 저희는 저희의 주제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정청 회의에서 제2차 추경 예산안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낙연 위원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렇게 급하게 되겠습니까? 네. 필요하긴 한데 당장은 아닙니다. 뭐 이런 취지일까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어휘 선택이 좀 잘못됐습니다. 재난 기본소득이라고 하면 국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법적인 정비가 우선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휘를 좀 바꿔서 재난수당 정도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야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재난수당이라는 것은 이제 직접 지원이죠. 직접 지원의 필요성은 지금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국민들을 어떻게 나누어서 줄 거냐, 아니면은 그 나누는 과정 없이 줄 거냐, 이것이 그 관건인데요. 그동안의 재정 원칙은 그 모두에게 그냥 무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불가능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준다고 해서 그것이 소비가 가능한 쪽, 소비 쪽으로 이어질 것이냐, 이것도 또 의문이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전달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느냐, 이것도 의문인 거고요. 그래서 방법은 지금 기획재정부가 찾아온 방법, 소비 성향이 높은 곳과 전달 체계가 갖춰진 곳, 이걸 기준으로 재정을 확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뉴딜 정책이라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국가가 직접 소비에 나서고 직접 고용에 나서서, 예를 들어서 방역하는데 뭐 더 인원이 필요하다면 더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실제 현장의 어려움을 조사하는 조사 인원이 필요하면 그런 걸 더 많이 쓰고 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이 듭니다. 추경 예산안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2차 추경 예산안의 필요성까지 당장 나왔고 아마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더 많은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2차 추경 예산안, 재난기본소득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2차 추경 자체는 야당에서도 반대하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 같은 경우는 이번 1차 추경으로 1조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지만 여전히 이 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공감대를 현역의 이 야당 의원들마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의가 좀 급속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 재난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뭐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가 공개적으로 반대한다, 부적절하다 밝힌 바가 있고요. 대구의 지역구를 둔 김부겸 의원 같은 경우도 재난기본소득을 전 국민에게 주는 방식보다는 대구 경북 지역이나 정말 필요하고 시급한 취약계층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지급하는 게 낫다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의 도입은 조금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고요. 2차 추경이 도입될 때 결국 이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현금성 예산에 대해서는 반대할 게 분명한데, 이번에 추경할 때도 사실 6조 원 정도 증액되는 부분에서 미래통합당이 가장 반대한 건 1조 500억 원의 예산, 그러니까 어린이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게 40만 원 정도의 현금성 수당을 주는 예산에 대해서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에서도 2차 추경을 수월하게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의 어떤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는 현금성 지원 예산을 조금 줄이는 대신에 간접적인 인프라나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한 이 경기 부양 효과 극대화를 노릴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경 예산을 짜야만 불필요한 정쟁성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말이죠. 민성기 의원. 여당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맞붙는 듯한 모양새가 있었어요. 이해찬 대표가 해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재정의 건전성을 신경 써야 한다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11조 7천억 원의 정부 편성안 그대로 사실은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뭐 총액으로 보면 예. 그 수준이 유지된 거죠. 그러니까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재정 안전성에 너무 문제가 생기면 이게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 그리고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여당 입장에서는 2차 추경을 하는 데는 뭐 기재부도 못하겠다 얘기는 안 하고 있으니까 2차 추경으로 또 커버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는 총액에서는 그 기재부의 얘기를 좀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이것저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 추경 예산안, 재난기본소득 관련해서 과연 당정청이 어떤 의견을 모을지 이 부분도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